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유재성입니다. 야, 정말 뭐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 지금 연일 그렇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까지도 지금 뭐 계속 확산세가 좀 이렇게 길어지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주간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서울도 오르고 경기도 오르고 인천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는 이제 6억 이하 아파트가 멸종됐다. 네, 무슨 공룡도 아니고 그렇죠. 6억 이하 아파트가 이제 멸종되는 이런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6억 이하 아파트가 사라진 이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안내 원하신다 그러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서울 아파트 그렇죠. 이제 뭐 6억 이하. 네, 예전에는 뭐 한 우리가 4년 전만 하더라도요. 6억 넘어가는 게 겨우 한 반. 대부분이 또 그렇죠. 6억 이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4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4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6억 이하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서는 멸종됐다. 무슨 천연기념물처럼 그렇죠. 이제는 보기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억 이하 쪽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 수요자분들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드리면요. 자, 일단 뭐 팩트 체크 항상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부동산 상승세. 네,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그렇죠. 지금 뭐 아마 그 주택을 구입하려고 이제 나가셨던 분들은 정말 무섭다는 이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말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 그 오름폭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네, 서울 부동산이 또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수도권 전체로서 그러니까 경기나 인천까지 쭉쭉쭉쭉 다시 확산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수도권적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에도 GTX라는 또 3기 신도시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또 호재들도 있죠. 그런데다가 지금 서울 쪽의 매수세가 또 수도권 쪽으로 확산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일단 서울 부동산에 네,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조금 불이 꺼지나 또 이제 좀 안정이 되나 이제 좀 내려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불장이 그렇죠. 시작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 뭐 불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매수 심리. 자, 보통 팔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팔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사겠다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조바심을 내고 이번에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매도인들이 호가를 올려서 내놓은 것들을 매수인들이 받아내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가격 상승으로 계속 신고가, 최고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지금 5주 연속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몸이 달아있는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뭐 불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자,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 새로 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목동이나 뭐 압구정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특히나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렇죠. 지정이 되고 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것은 자 이제 투자할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는 사지 마세요. 그렇죠. 실입주할 분들만 사세요. 자 더더구나 지금 서울 안에서는 15억 넘어가는 초과하는 것들은 대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 몽땅 다 있고 전세를 안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현금이 몽땅 다 있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분들만 토지 거래 허가. 그러니까 뭐 아파트에도 이제 지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를 사세요. 자, 결국 사지 말란 얘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거래 허가 이후에 첫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여의도에 있는 한양이라는 바로 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전용 105제곱미터가 19억 6천만 원에 신고가, 최고가를 썼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한 18억대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억이 더 올라가서 최고가를 쓰는 물론 지금 뭐 목동이나 이런 데들도 다 지금 그런 뭐 상황은 지금 비슷한 이런 상황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도권 전체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와 인천이라고 하는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무려 야 정말 자 보통 서울이 0.1% 올랐을 때 그렇죠. 지금 최고 지금 계속 상승이다라고 지금 하는데 전체로 봤을 때 주간 상승률이 무려 0.34%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률을 보이면서 결국은 주간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 지금까지 기록했던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역대 최고 수준을 찍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시장에서는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서민주택 그나 물론 6억이라는 돈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민주택 기준을 우리가 6억 쪽으로 놓고 봤을 때 6억 이하 아파트가 이제 제로인 그런 서울 안의 자치구들이 곧 나타날 거다.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 그 원인을 굳이나 우리가 짚어본다면 이런 거죠. 자, 규제를 하게 되면 이 규제가 주로 고가 아파트 쪽으로 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9억이 넘어가는 쪽에 대해서는 뭐 대출을 절반 정도 40%에서 20% 깎는다든지 15억이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자 이렇게 고가 주택들 뭐 종부세도 뭐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자 모든 것들이 고가 아파트를 누르는 쪽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풍선 효과 그렇습니다. 고가를 누르니까 고가가 아닌 6억 이하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죠. 3억짜리가 5억이 되고 7억이 되고 그렇죠. 이런 지금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규제가 있고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또다시 규제를 하고 또다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안 오를 수가. 뭐 이거를 4년 내내 이렇게 그렇죠. 거의 25번 가까이 거의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무한 반복되면서 무한 상승이라는 결과치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결국 6억 이하 아파트가 2017년에 약 한 78만 가구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현재 18만 가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4년간 60만 가구가 사라졌으니까 뭐 멸종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동작구 같은 경우만 하도 무슨 강남 뭐 사구 이런 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성동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여기가 지금 2.5%밖에 이제 그렇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00가구 중에 2가구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자, 마포도 한 3가구 정도 되고요. 100가구 중에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100가구 중에 7가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억 이하가. 결국 13곳 정도가 10% 이하밖에 안 남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멸종 선언을 한 집 없는 수요자들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서울에서 그렇죠. 싼 집 못 찾으니까 결국 뭐 나갈 수밖에 없죠. 외곽 지역으로. 뭐 서울의 외곽 지역 또 아니면 경기나 인천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수도권 전체가 들썩이면서 수도권 뭐
주간 상승률이 역대 최고를 찍을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가 규제가 많다 보니까요. 아파트보다 더 비싼데 이런 아파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이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동탄에서 참 신기한 게요.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한 5천 정도 분양을 했고 지금 오피스텔은 오히려 같은 평형대에 한 9억대에 분양을 했는데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비싼데 오피스텔 쪽으로 323가구에 2만 명이 몰리게 되는 이런 어떤 역전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적은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그럼 내 집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만만치 않다. 이쪽에 일반 청약이 불과 1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 쪽에 소액 투자하려는 분들 너무나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뭐 아파트나 또 6억 이하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소액 투자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 제가 101가지 비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지금 목요일 날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지 우리가 전망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매주 토요일 날 제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뭐 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주요 투자처들 또 주요 또 지역들 다 찍어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도 또 1대1로 개인적으로 또 뭐 포트폴리오도 짜드리는 어떤 것들을 팔아야 되고 어떤 것들을 사야 되고 이제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대1 상담까지 다 해드리는데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그 수도권에서도 GTX 노선들을 뭐 이제 정차역들 생기는 곳들 인기가 대단하지만 뭐 서울 안에서 GTX 노선은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더더구나 서울 안에 뭐 물론 뭐 경기 인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GTX 노선이 더블 역세권 그러니까 GTX 노선이 2개가 선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하나가 서도 대단한 일인데 자, 그래서 GTX 노선이 더블로 서는 곳이 서울 시내 안에 딱 3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 GTX B노선과 GTX C노선이 정차하는 그런 역세권 쪽에 약 한 1,600만 원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지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런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그것도 GTX 노선이 움직이는 요런 지역들은 1, 2인 가구들을 위한 이런 아파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이죠. 당연히 지금 뭐 1인 가구들을 위한 아파트 공급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아파트 같은 형태를 선택하려면 어쨌든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의 그런 오피스텔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데 요 전에 우리가 좀 알아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6억 이하 아파트가 씨가 마르면 그렇죠. 1, 2인 가구들은 어차피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뭐 6억 이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선택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꼭 역세권이 아니어도 브랜드면서 대단지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멀티 역세권 왜냐하면 다양한 쪽에서 그렇죠. 뭐 직장이면 직장, 또 뭐 학생들이면 학생들, 또 아니면 뭐 그쪽에 자영업 하시는 또 뭐 상인들이면 상인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을 통해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멀티 역세권이 당연히 뭐 인기가 많겠죠. 그러니까 지하철 뭐 노선이 하나인 곳보다는 두 개, 두 개인 것보다는 세 개, 세 개인 것보다는 네 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겠죠.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지금은 규제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규제 때문에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단지 안에 이 오피스텔 쪽으로 더 청약이 몰리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아파트는 또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이나 자금 조달 계획서나 대출 규제나 이런 세 가지 규제가 아예 없는, 그렇죠, 이런 아파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좀 눈길을 돌려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아파텔 같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서울 시내 안에 이제 GTX 노선이 생기면 바로 그렇죠, 청량리역과 서울역과 삼성역, 그러니까 지금 동대문 쪽 하나, 지금 종로 쪽 하나, 그다음에 강남 쪽 하나, 딱 요 세 곳에 이제 더블 역세권이 생겨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GTX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한정거장이고요. 청량리역에서 삼성역, 강남역까지 한정거장이에요. 자, 요렇게 트라이앵글이 되는데, 자, 그런데 청량리역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자, 서울역 쪽은 이런 아파트 공급이 어렵습니다. 물론 삼성역 쪽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바라볼 곳이 이런 청량리역 같은 곳. 자, 여기는 무려 앞으로 다 완성이 되면 지하철역이 한 개가 아니라 네 개가 아니라 무려 14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금도 거의 10개에 가까운데,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GTX B노선과 C노선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이죠. 자, 이러면 이제 여의도까지도 10분. 자, 용산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용산도 또 만만치 않은 곳들이죠. 자, 그러면서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청량리 역세권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청량리 역세권에 당연히 중심 업무지구, 그렇죠, 100만 명, 또 14개 대학 20만 명, 이런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하 4층, 지상 20층, 300실 규모의, 그것도 대규모 브랜드, 그러니까 일군건설사,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아파텔은 또 브랜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텔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 이런 스튜디오 타입으로 되어 있는 원룸의 그런, 그렇죠, 올인원. 요즘은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스튜디오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오븐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러까지 들어가 있는 바로 그런 빌트인, 네, 그렇죠, 풀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이 중요하죠. 자, 지금 청량리역에서 지금 출구에서 뭐 한 1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한 20초 거리. 자, 그러니까 정말 초초 역세권이죠. 토끼띠으로 뛰어가도 그렇죠, 갈 수 있는 20초 거리에, 그것도 대로변에 있는데 2억 한 6,600만 원 정도. 요걸 기준한다라면 전세를 우리가 한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로, 그렇죠, 만약에 예상을 했을 때 2억 5천 정도로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약 한 1,6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그렇죠, GTX 더블 역세권, 그것도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20초 거리에 있는, 그것도 대로변에 있는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네, 제가 요즘은 또 상가 쪽도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아파트라든지 주거 쪽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상가를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으셔서 제가 요것도 한 2억 정도로 강남대로 쪽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강남대로에 있는 꼬마 상가가 되겠는데, 자, 아파트에 더 투자할 수 없다면, 그렇죠, 상가로 이제 또 눈을 돌려보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뭐 강남에는 조그만한, 그렇죠, 그런 상가라도 우리가 강남의 건물주가 되는 이런 또 기분이 있잖아요. 자, 근데 상가로 눈을 돌렸다면, 그렇죠, 당연히 뭐 강남 아닌가요? 강남. 네. 아파트만 강남이 아니라 뭐 상가도 당연히 강남 쪽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면 강남에 투자하라는 거고. 자, 제가 강남 상가는 아직도 엄청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강남 엄청나게 비싼데 무슨 상업지역의 땅값이 2억 3억씩 하는데 어떻게 이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나요? 네,
저평가되어 있는 게, 자, 지금 명동 같은 경우에 그렇죠. 물론 명동도 상권이 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동은 지금 그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가 지금 공시가격이 6억 6천이고 시가로 하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도 강남은 이런 강남대로나 이런 쪽들도 아직도 뭐 한 2, 3억 그렇죠. 물론 좀 더 고가들도 있지만 이렇게 봤었을 때 일단 강남 쪽이 아직도 명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 안에서도 어디를 좀 보면 좋을까요?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신사역 같은 이런 지역인데요. 자, 신사역 같은 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자, 지금 현재는 3호선 하나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자, 지금 내년이 되면은요,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개통되는데 그게 바로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에서 신사역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물론 이게 판교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나중에 그렇죠. 용산, 그러니까 뭐 한남 재개발인데 국제업무지구까지 또 연결이 되는 요렇게 되어 있고, 자, 또 하나가요. 이게 개통되고 나서 또 나중에 강남의 강남선이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바로 위례 신사선이 이제 또 착공이 되면 바로 그렇죠. 국제기류 복합지구까지도 그대로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변에는 반포 재건축이라든지 압구정 재건축이라든지 항남 재개발이라든지 고급 주거단지가 또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그러면서도 이미 강남 상권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로데오 상권이라든지 또 바로 신사역 가까이에 있는 가로수 상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복합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호선 신분당선 위례 신사선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고요. 자, 주간, 야간, 업무, 주거, 평일, 주말, 소위 말하는 24시간 365일 이런 복합 상권이 되겠고, 그러면서도 790평, 자, 강남대로에도 이런 800평 가까운 땅이 대로변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거의 800평 가까운 곳에 멀티 컴플렉스 스퀘어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10년 만에, 그래서 랜드마크로서 처음 또 선을 보이는 이런 랜드마크적인 그런 스퀘어 빌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 가격이 중요하죠. 자, 일단 강남대로 쪽에 우리가 6억 5천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증금 5천 받으면 일단 5천 내 투자금에서 빠지죠. 자, 대출이 보수적으로 한 60%까지 잡았을 때 한 4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한 6억 5천 되는 것을 2억 정도의, 그렇죠,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월세를 기대하는 경우에도 한 170에서 18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는. 자, 그러면서도 여기는 월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3호선이 나중에 신분당선이 나중에 또 위례 신사선이 지금 지하철 노선이 하나 둘 생길 때마다 계속 또 시세 차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뭐 정말 계속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자, 그렇지만 또 이런저런 규제들 때문에 그냥 또 만만하게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럴 때 혼자 끙끙거리는 것보다는, 자, 세미나도 오시고 또 현장도 한번 오시고, 자, 이렇게 하셔서 내가 또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다 보면 분명히 성공 투자의 답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